안녕하세요, 이성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책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양의 부자들이 다 독서광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도 독서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벌 3세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들의 특징은 독서 모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책의 저자를 초빙해서 직접 강의를 듣고 저자와 질의응답을 하고 저자와 함께 토론을 하고 1대1로 저자를 따로 만나서 개별 지도를 받고 이런 독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7년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은 동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분당이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당시의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실제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우리 반 아이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 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그런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슈퍼에 가보면 우리나라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외국 거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문화 충격은 정말 컸지요. 저는 부자 동네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사로서 또 경험을 쌓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정근을 갔었습니다. 그곳은 반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결손가정이고요. 전학년을 통틀어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고졸 또는 중졸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그런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스타일입니다. 부자 동네에는 일단 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문고 이렇게 해서 서점이 무려 4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서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동네의 서점에는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거를 저는 늘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동네의 문화였던 거지요. 그 당시 유행했던 도서가 해리포터였는데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해리포터를 영어로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가난한 동네에 가보면은 일단 서점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들어가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동네에 제가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 부자 동네 서점들은 제가 교사 시절에 우리 학교 근처여서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서점을 제가 잘 알고 있었지요. 여기까지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는 좀 더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을 창업한 이병철 씨와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씨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책이 있습니다. 리딩으로 리다라는 책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아마 기본 2-3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굳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렸을 때의 독서예요. 자, 할아버지가 문산정이라는 서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병철은 이 할아버지 서당에서 5년간 동양 고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서삼경, 사서는 이제 논어, 중용, 대학, 맹자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도 하지만 주역이라고도 하죠. 이 3가지를 말하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자치통감을 다 뗐어요. 그냥 한번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거기 있는 내용을 줄줄 암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한 게 아닙니다. 한문 원전을 달달 외우고 한문 원전을 다 해석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병철 씨는 평생 인문고전을 애독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자신의 자서전, 아마 그 자서전 이름이 호암자전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감명을 받은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라고 썼을 정도로 그 논어를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정주영 회장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주영 회장은 이 학문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리딩으로 리더라는 책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의 고정관념을 제가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주영 회장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독서광이었고요. 문학을 정말 평생 사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자, 정주영 회장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 들어가서, 자, 정주영 회장의 할아버지께서도 서당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당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주영 회장의 가문도 이런 학문을 추구하는 가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학문으로 유명한 사람이 서당을 세웠거든요. 정주영 회장은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3년 동안 동양고전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동몽선습, 수학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학 논어 맹자, 그리고 자치통감까지 그 고전들을 눈 감고 줄줄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병철 회장의 5년에 비해서 정주영 회장은 3년밖에 서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사서 중에서도 그 한 권이 빠져 있고 그 삼경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치통감이라는 책 자체가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이 고전을 그 역시 한문으로 우리말이 아니라 눈 감고 줄줄 외우고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인문고전에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도 자서전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배운 고전 글귀들의 진정한 의미는 자라면서 깨달았다. 그때 배운 그 고전의 내용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 미천에 큰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동양 고전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동양 고전을 어느 정도 다 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동양 고전이라는 이런 거대한 틀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정주영 회장은 이제 신문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최신 서적, 그거를 매일 읽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신문이 그런 최신 서적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 다음에 도전한 독서는 자서전이나 전기입니다. 나폴레옹 전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사업 인생을 보면은 그 특징이 딱 하나죠. 불가능은 없다. 무조건 도전해서 이루어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이런 불굴의 의지력은 이런 자서전이나 전기 같은 위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경제 위기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그 2008년도 11월 12일자 경향신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정주영 회장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자 아예 책을 그냥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껍고요. 글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당시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30페이지를 읽지 못하고 포기를 했지요.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책을 내가 최소한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어떤 미래를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직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제3의 물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는 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할아버지 서당에서 했던 동양고전 공부법을 그대로 대입을 한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독서를 한번 간략하게 돌아봤는데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동양인문학을 단순히 읽고 끝낸 게 아니라 한문 원전을 달달 외웠고 그 한문 원전을 다 우리말로 해석할 줄 알았다. 평생 책을 애독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최신간을 항상 즐겨 읽었고요. 그리고 신간 중에서도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렸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책 읽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